영어 좀 가르쳐줘. 네? 오늘 좀 너무 씨. 백과사전 절대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What's up? What's up? I'm fine, thank you. And you? That old black magic has me in its spell. That old black magic that to you weaves so well. Those icy fingers up and down my spine. Same old witchcraft when your eyes meet mine. I love them so, yeah. That same old tingle that I feel inside. And then 류순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일부는 어떤 대학교지 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경제적인 등록금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PC나 핸드폰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좀 넉넉지가 않아서 방송통신대에서 꿈을 이루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는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 대학에 졸업한 분들이 1년에 한 학기에 1,000명 내외니까 1년이면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문대학교를 갔던 분들이 왜 다시 또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의 장수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배웠던 이 공부가 장수 시대에는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교육 자체도 제2, 제3의 직장이나 직업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저희 대학에는 프라임 칼리지라고 하는 단과대학 형태의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선취업 후 학습, 취업한 학생들이 다시 와서 재교육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이 과정에는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의 리드에 맞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해 놓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장님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저도 방송통신대학을 학사로 1기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대학이 없었더라면 저는 박사학위도 못 받고 또 유학 갈 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교수도 못 됐고 총장은 염두도 못 뒀겠죠. 저는 방송대학이 저를 만들어준 은혜의 학교입니다. 네. 어렵게 공부를 해서 박사도 되시고 총장님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흑수저로 시작을 해서 총장님까지. 그죠? 예. 그렇게 이루신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류순호 효과라는 게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방송대학을 졸업했던 70만의 동문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학력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장 선거에 당선되고 주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방송대학 졸업을 했다. 이런 걸 밝히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좀 계실까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실명을 몇 분 대면 우리 대법원에 있는 조대현 대법관, 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또 잘하는 연예인 하춘아 씨도 저희 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70만 동문들이 현재 11만 명의 재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놀랄 만한 감동을 주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렇죠. 출신이에요.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류순호.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아니 오늘 앞에 말씀만 들어봐도 총장님이 오늘 하실 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살아온 인생이 되겠죠. 우리 삶 속에는 이력서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할까요? 네. 강의 주제는 뭘로 잡으셨어요? 공부의 맛 어떨까요? 공부의 맛? 공부의 맛. 공부가 별로 맛있었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맛일까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공부의 맛 류순호 총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합니다. 우리 직장에는 정년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정년이 있을까요? 죽는 날이 정년이죠. 저는 공부를 멈춘 그날이 저는 인생의 정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변화가 심하죠. 정보혁명의 시대, 또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한 우리 생활의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배웠던 공부로 인생을 길게 가기는 너무 어렵죠.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제도 교육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정년이 빨라지겠죠. 우리가 인생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은 평생 교육이 되겠죠. 우물 안에 있는 물은 하루에 세균수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 크게 증가됩니다. 우리가 이 물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 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도권에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상 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18세에서 89세까지의 학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온 국민들이 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은 과거에 학교 교육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교육이 되겠죠. 자, 이런 교육을 오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845년 유럽의 아일랜드에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그 아일랜드가 기아로 100만 명이 죽고요. 100만 명이 이주를 가고 100만 명이 어려움에 처해서 인구가 500만으로 줄어드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지금 기아라고 그러셨으니까 먹을 게 없었던 말. 그렇죠. 배고파서 네. 100만 명이 죽고 저는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아라고 말씀을 하셔서.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유럽 쪽에서도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수한 단일 감자 품종만을 전 국토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의 식량 자급은 됐지만 이 감자 품종에 입마름병이라는 병이 와가지고 이 감자의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좋은 품종 하나를 전국토에 많이 심다 보니까 대재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성공했지만 하나는 실패를 한 것이죠. 교육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입이 큰 나무, 입이 작은 나무 이런 모든 식물들이 분포해서 생태계의 안정을 이루듯이 교육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요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특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많이 본 분들이죠. 네. 우리의 젊은 친구들의 스타
유현진. 봤죠? 양쪽 분들 이름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알죠? 인류를 지적 혁명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이죠. 또 이쪽 분은 누군가요? 게이츠 형 아니에요? 자, 이 세 분 공통점이 뭘까요? 뭐 남자일까요? 혁신. 남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이름을 남긴 분들인데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이라는 아, 그런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중퇴를 해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죠. 자,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부만 잘하고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평생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추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정말 맛있고 어떻게 보면 초콜릿보다 더 와닿는 게 강한 이런 겁니다. 저는 형제가 많습니다. 10남매 중에 제가 8번째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뒀어요. 최근에는 다 뭐 가족계획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8번째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일을 잘했던가 봐요. 저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농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의 기억이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봄에만 되면 싫었습니다. 봄만 되면 일이 막 많아져서 또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가도 딴 친구들은 다양했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콩밭 메고 보리밭 메고 했습니다. 형님들은 훗날 알았지만 일하기 싫으면 가서 공부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오늘날까지 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저의 기본 체력을 길러줬던 것 같습니다. 또 식물을 보면 저한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부분을 저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오늘날 생겼더라고요. 제가 농학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하나의 관찰 능력을 키워준 것이 저에게는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우리 집의 후계자로 키우기를 원했지만 저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저희 아버지는 과감히 저를 묵살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실 때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가 한 걸 몰랐다. 근데 그때는 아버님이 실망감이 컸겠군요. 10명의 자제분 중에 8째한테 농사 일을 이어서 하게 하려고 했는데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돈은 없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집에 있는 쌀 배낭에다 좀 집어넣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고추장, 된장은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그걸 싸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도해서 독서실에서 고추장만 3개월 먹고 이제 구급공무원 시험을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열심히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구급공무원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고 와서 말씀드리니까 실망이 엄청 크신 거예요. 실망을 하세요. 다른 집 같으면 야 막 그럴 텐데. 박수를 치셨을 것 같은데. 국공무원 봉급은 박봉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저한테는 조용한 반란기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또 따로 공부를 시작. 그래서 다시 이제 7급 공무원을 도전합니다. 다시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이 돼서 갔는데 또 실망을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일하는 게 훨씬 좋지.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뭐 또 집안의 형님들도 너는 그래도 가게를 이어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득을 했지만 저도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형님들만 공부하냐? 나도 공부한다. 그런 의지로 이제 다시 이제 7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경상도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표를 여러 번 냅니다. 4번 사표를 내는데요. 예. 낼 때마다 2단계씩 올라가더라고요. 오. 뭐 이제는 낼 일이 없겠지만요. 기술고시, 농업의 기술고시가 있습니다. 아. 기술고시를 도전합니다. 5명 뽑는데 1000명씩 응시하는데 저 혼자 독학으로 그 상황일 때 방송대학이 생겼습니다. 아. 저는 방송대학이 불현듯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대학에서 이제 학사를 마치고 서울대학과 지방에 있는 충남대학 2군데를 이제 응시했죠. 물론 다 됐겠죠. 그래서 제 은사님은 용의 꼬리보다는 무의 머리가 낫다고 저의 이제 지방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 꿈이 달라졌습니다. 연구가 식물을 보는데 제가 연구하면 결과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패 같은 성공도 있고 성공 같은 실패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고시를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 번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요. 저한테 행운하지 않냐. 당신은 시험 보는 대로 다 여기까지 돼서 올라왔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합격한 것은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연구사, 국비 유학시험, 석박사 과정 7번이었지만 떨어진 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봤더니요. 20번은 넘더라고요. 떨어진 것은 이력서에도 없고 예. 제 어디에 남아있지 않죠.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20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에 있지. 이 떨어졌을 때 제가 자포자기를 했다면 네.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100여 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고 이 논문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종이 양으로. 그랬더니 10톤 트럭에 한 분량에 쓰는 것을 제 2 손가락으로 썼더라고요. 요즘 청년들한테 물으면 왜 그걸 써요? 컴퓨터로 하면 될 텐데. 예. 그 당시는 컴퓨터가 일반화되지도 않았고요. 사용할 수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보물 3가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보물하면 집에 있는 큰 재물을 생각하죠. 저의 보물은 2 손가락입니다. 2 손가락으로 현재는 139편의 논문을 썼고 21편의 국제 국내 특허를 만들었고 이것이 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2번째 고마운 것은 보물은 2 다리였죠. 2 다리가 건강을 지켜줘서 오늘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견뎌내줬고요. 3번째 고마운 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영어 사전이었습니다. 사전이에요? 야,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 이 사전을 다 암기하다시피 했고 야. 제가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영어 단어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야. 그런 자부심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예. 물론 더 많은 분이 있겠죠. 아니, 이렇게 화면에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영어 사전이 얼마나 쓰셨는지 손때가요. 그 앞부분 쪽으로. 닳고 달아서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는 모든 네. 단어도 한 번만 피면 짝짝 나옵니다. 저 얼마 전에 이사할 때 제 사전 봤거든요. 네. 새 건지 알았어요. 이러시군요.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다 공부를 통해서 성취의 맛을 받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감동이 울린 적이 많습니다. 자, 감동을 준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쌀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쌀은 먹거리죠. 어. 우리 쌀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쌀 품종이 한국에서 만드는 것만 해도 200품종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흰쌀 하면 다 하나인 줄 알죠? 네. 네.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개발한 쌀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아, 고기 있는 색깔 다른 게 쌀입니까? 예. 오. 흰쌀도 있고요. 네. 네. 검은 쌀도 있고, 흥미. 빨간 쌀도 있습니다. 네. 빨간 쌀이 있어요? 네. 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생명을 유지하는 한계선이 이제 대개 이제 60에서 70도 사이거든요. 네. 네. 자, 65도 정도로 쓸 때 살아남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3개 가지고는 잘 못 맞춰요. 4개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뭐 같으세요? 이거는 뭐가- 거의 찍기인데요. 모르겠는데. 네. 가장 먼저 죽는 게 흰쌀이고, 아, 그래요? 두 번째가 이제 빨간 쌀이고, 아.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는 게 검은 쌀입니다. 아. 우리 검은 쌀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검은 쌀이 색소의 종류가 3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노화나 암을 예방하는 색소는 C3G라고 하는 특정한 색소가 있습니다. 시아니젠 3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 미국에 유학 가서 이걸 찾고자 했습니다. 얘는 왜 오래 살까? 과학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 있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검은 쌀에서 이러한 C3G라고 하는 색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수명이 길다는 것을 1차적으로 찾아냈고, 자,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성분을 높여보자. 그래서 저의 은사님과 노력을 해서 이 쌀이 가지고 있는 C3라는 성분을 맨델의 법칙에 의해서 10배, 20배 증가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를 낼 때는요, 잠이 안 오죠. 하나의 종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잠을 안 자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쌀은 슈퍼자밀하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쌀로 C3G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쌀보다 10배에서 20배 높아진 쌀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 특허까지 나 있죠. 또 빨간 쌀은 저한테는 행운이 전혀 다른 쌀에만 들어있지 않는 탁시폴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처음으로 찾아냈고 이걸 육종을 통해서 높여가는데 원하는 만큼 막 올라가져요. 잠이 안 오죠. 우리가 흥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뭐 이성 간의 흥분도 있을 테고 자기가 성취했을 때 흥분도 있을 테고 저의 이 흥분은 성취의 흥분이었습니다. 이틀, 3일 잠이 안 자도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걸 찾아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의 맛이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성취했을 때 그 맛은 어디다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짜릿한 성과더라고요. 네. 저의 오늘을 만들어준 것은 먹거리인 쌀이었습니다. 그러니 총장님 별명이 쌀박사 아니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낮게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그게 남은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러한 것들이 통해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겸손할 것이고 또 지속적인 연구할 것이고 저의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희망과 자존감,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넘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실패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하는 어느 학자의 말도 저한테는 와 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위기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만들지 말고 극복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공부의 맛을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공부가 밤새워서 점수를 따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내가 간절할 때 그건 감동으로 변화돼서 자기를 넘어서 주변으로 더 전파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할까요? 예. 총장님께서 특성에 맞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스스로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특성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보면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50명, 100명 보면 다 특성이 다 있더라고요.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인간이 아름답다 그런 어디 문장이죠. 근데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현할 때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특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특성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목표가 있어야 그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 친구들은요. 내가 좀 부러운 거. 그러니까 총장님이 부러워. 그러면 교수님이 되고 총장님이 되게 노력하면 될 거고 저 이재용 아나운서가 참 잘생기고 좋구나. 그럼 아나운서를.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러운 게 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어떻습니까, 총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교육은 우리 방송통신대학이라는 학교도 있지만 다양한 대학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기한테 와지지가 않죠. 아마 우리 대학을 와보면 변화된 세상을 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좀 보여주란 얘기네, 그죠? 보고, 보여주고, 그러면 되겠네. 네. 또 다른 분. 네. 네. 네, 제가 60대거든요. 근데 공부를 손 놓은 지가 오래돼서 막상 두려운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 대학에 이제 89세 되시는 분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분은 성적도 어떠한 그 과정의 출석 요구도 자기는 원치 않는답니다. 자기 생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 교육의 현장으로 가보면 문 앞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학교 수업을 우리가 의존하던 이런 고전적인 교육이 아니라 변화되는 이러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시 보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도움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삶을 열정을 통해서 다 해왔지만 이제 또 다른 열정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여야만이 새로운 미래가 생긴다고 저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오늘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물 밖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류순호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